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합의를 뒤집고 의장에 선출된 김현균 의정부 시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경기도당에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현균 의정부시 의원이 재적의원 13명 중 8명의 지지를 얻으며 의정부시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계옥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합의가 깨진 겁니다. 재적의원 13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모두 7명, 이계옥 의원은 이 중 4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김현균 의원 이외에 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겁니다. 특히 민주당이 내부 갈등하는 사이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후반기 상임위원장 3석 중 2석을 가져가는 반사 이익을 누렸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의정부시 의원은 김현균 의원이 사익을 위해 당내 합의를 깨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에 동조한 2명의 의원도 이미 내부적으로 파악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장 선출 이후 곧바로 민주당 경기도당에 김현균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며 당 내부에서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의장 선출 당일인 지난 2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탈당계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전반기에도 의장 선출을 두고 의원들이 갈라지며 최정희 의원을 제명하는 등 내부 갈등을 겪은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제6대 포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지난 2일 군내면 청성 역사공원 내 충운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는 참배를 시작으로 포천시청 등 관내 기관단체를 방문해 첫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참배는 임종훈 의장, 연재창 부의장, 손세화 운영위원장 등은 헌화와 분향을 하며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임종훈 의장은 초심으로 돌아가 더 굳은 각오와 겸허한 마음으로 시민 행복과 포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백 시장은 소통과 신뢰의 시민 중심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소회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포천시 미래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회발전 특구를 유치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한탄강 관광단지 조성, GTX 노선을 연계한 철도 교통망 구축 등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절반이 들어서 반환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저는 오롯이 오늘 다시 취임을 하면서 앞으로의 2년은 당초심을 대해 마음, 초심을 잃지 않고 또 다른 2년을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양주에서 서울 잠실과 남양주를 오가는 광역버스 2개 신규 노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양주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 노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양주 덕정역을 출발해 서울 잠실역까지 가는 노선과 남양주 별내역으로 가는 노선이 신설됐다고 밝혔는데요. 대광이 노선은 양주 덕정역에서 옥정 신도시와 삼숭동, 고읍지구를 거쳐 서울 잠실역까지 오갈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운행이 목표입니다. 경기도 노선은 덕정역에서 옥정 신도시와 고읍지구를 지나 남양주 별내역까지며 내년 상반기 운행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노선 신설로 광역교통 이용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동두천 시민들의 지지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소요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를 위한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일 밝혔는데요. 권용선 소요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응급의료 취약지인 동두천에 반드시 공공의료원이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기 신도시들이 지난달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 뒤 아파트 단지들 간 선정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동 신도시는 주민 동의율과 주차장 여건, 통합단지와 세대수 등 정량평가만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사업성이 있는 선도지구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하면서 다른 일기 신도시들보다 많은 평가 항목을 공개했습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항목의 경우 건축계획과 이주대책 지원 여부, 구역 정형화와 공공기여 추가 제공 등 정성평가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국토부가 제시했던 가이드라인보다 평가 항목을 더 구체화한 모습입니다. 사업성 분석이 아직 어렵지만 선도지구 평가 과정에서 사업성 판단 요소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평가입니다. 이와는 달리 부천시는 정량평가 위주로 중동신도시 선도지구 선정평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총 100점 평가 중 주민 동의율이 70점이고 주차장 여건이 10점, 통합단지와 세대수 규모가 나머지 20점을 차지합니다. 주차장 여건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주민 동의율과 통합단지 규모가 앞서면 재건축 선도지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천시는 분당 신도시처럼 정성평가 항목을 세분화할 경우 주민들이 준비해야 할 부담이 늘어나고 평가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어 정량평가원으로 기준을 만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단지가 더 사업성이 있는지는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 아닌 단지에 사업성이 잘 안 나오는 단지인데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그 단지가 선정이 된다면 결국에는 또 사업성 문제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선도지구 시각에선 사업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부족한 중동 신도시 입장에선 다른 일기 신도시들보다도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동 신도시 선도지구 평가 과정에서 사업성 판단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경기도가 화성 화재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화성 화재 사고 관련 기자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도는 우선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긴급 생계안정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는 550만 원, 중상자에게는 367만 원, 경상자에게는 183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도는 긴급 생계비를 포함한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사고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도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통해 새롭게 파악된 문제점과 사고 예방과 대응에 미흡했던 것까지 모두 투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고 재발을 막고 또 1,400만 도민과 희생자, 유가족들께 가장 바라는 길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수많은 법안들 중 우리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슈 법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지금 이세진 기자입니다.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눠 북부 지역에 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종전의 경기 분도 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북부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내용을 지원하는 법안도 이곳 국회에 발의된 적이 있지만 문턱을 넘지는 못했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이 법안, 국회는 지금에서 만나봅니다. 정성호의 1호 법안,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법, 어떤 법일까요? 네, 법안 이름 그대로 경기 북부의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특별 광역자치도를 새롭게 만들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주민투표 등을 통해 갖고서 자치권을 강화하고 또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재정권을 좀 확보해 갖고 경기 북부의 독자적 또는 주체적 발전을 추진하자고 하는 법안입니다. 22대 이제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이 법안을 첫날부터 발의를 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 법안 발의한 이유가 뭘까요? 경기 남부에 비해서 낙후된 경기 북부의 독자적인 발전을 갈망하고 있는 우리 경기북부 주민들의 그런 의지를 반영한 법이고요.
이게 이제 총선 1호 공약입니다. 또한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력해갖고 또 함께 추진하기로 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향한 시선이 찬반 여론으로 좀 네네. 몰려 있긴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기 북부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또 이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적극적인 홍보 및 또 서명운동도 좀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도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갖고 정치권이 움직여야 됩니다. 도의회 의원들의 공감대 그리고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를 포함한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 혼자 추진하는 게 아니라 파주의 민주당의 박정우 의원 또 국민의힘의 중진이신 김성원 의원 등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비수도권의 우려나 반발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경기 북부만 잘 살자고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 갖고 국가 전체의 발전을 기하고 또 낙후된 경기 북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법안이다라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대 때 또 발의가 됐지만 임기 만료를 폐기했는데 네. 22대 때 어떻게 좀 통과를 시키실 예정이신지. 정부에서도 동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바로 인접한 동두천 연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당의 중진이신 김성원 의원님이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하고 계시고 또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의원들의 우려,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게 아니겠냐 하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경기 북부만의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특화된 발전 방안들을 저희들이 법에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혹시 검토하시거나 뭐 발의하시거나 경기 북부의 취약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갖고 현재 예타라든가를 할 때 그 기준이 500억입니다. 이 500억의 기준을 1,000억으로 좀 올리는 법안들을 저희들 제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산 휴가에 따른 급여를 갖다가 세금 공제해주는 그런 법안들 좀 준비하고 있고 또 기타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경기 북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했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양주를 비롯한 인근 경기 북부 지역이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3일 LG 헬로비전과 인천 상상 플랫폼 AI 기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인천 상상 플랫폼 내 인천시 교육청 AI 융합교육센터와 LG 헬로비전 뮤지엄 L을 활용해 미래 인재 양성에 협력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LG 헬로비전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용료 할인과 체험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두 기관은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해 운영하고 LG 헬로비전 렉처룸과 시교육청 AI 융합교육센터 공간을 활용한 AI 교육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두 기관은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미래인재 양성에 협력할 방침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내년 1월부터 오는 2026년 12월까지 2년 동안 적용됩니다. 서울 소형 아파트 가운데 6억 원 미만 거래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서울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 8,180건을 분석한 결과 6억 원 미만 거래가 3,024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원인은 1, 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아파트 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 전셋값과 분양가가 상승하자 중저가 소형 아파트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기도는 폐배터리 재활용업 17곳을 대상으로 오는 4일까지 시군 합동 추가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반은 2인 1조 총 6개 팀으로 구성되며 시군 소방서도 참여합니다. 점검 내용은 폐기물 보관 장소 적정 유무와 CCTV 설치 여부 등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